구영애 선수는 엑스트라 포인트 하나밖에 활약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카일 해밀턴은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 시점 썬데이 나잇 풋볼 경기에서 미친듯이 뛰고 있습니다. 샘 하웰 선수는 LA 램스와의 경기에서 결국엔 벤치당하는 수모를 겪었고, 달튼 슐츠가 돌아온 경기에서 다시 2번 타이트엔드 자리로 돌아가게 된 브레빈 조던 선수는 캐치 하나와 14야드를 기록했습니다. 21대 63이요. 전주에 3대 0으로 진 팀이 그 다음 경기에 63득점을 한 것도 놀라운데, 66시즌 이후 한 번도 없었던 63득점 경기가 이번 시즌에만 마이애미의 70득점 퍼포먼스에 이어 2번이나 나왔다는 것이 더 신기합니다. 당연히 레이더스 팀 역사상 가장 많은 한 경기 득점이었고, 차저스 역사상 최고 실점의 경기였습니다. 제가 쿠팡 플레이에서 해설을 하며 또 놀라웠던 점은 그냥 전통적인 플레이로만 득점이 나온 것이 아니라 경이로웠던 잭 존스의 원핸드 픽식스도 있었고, 빅맨 스쿱 앤 스코어 펌블 리커버리 터치다운까지 있었다는 부분이죠. 또한 제코비 마이어스가 터치다운 패스를 던지는가 하면 볼든 선수는 와일드캣 포메이션에서 러쉬 스코어까지 만들었습니다. 하프타임 스코어가 42대 0이었는데 이건 리그 역사상 2위의 전반 득점 기록이라고 합니다. 1위는 2009 시즌 뉴잉글랜드가 테네시를 상대로 득점했던 45점이었습니다. 지난주 무득점의 토탈 공격야드 202야드밖에 가지 못했던 팀이 전반에만 테이크어웨이 3개를 만들며 283야드를 전진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결국 이 퍼포먼스로 인해 브랜든 스테일리 차저스 감독과 톰 텔레스코 단장이 같이 경질당했습니다. 스테일리야 3년 동안 짧게 있었지만 텔레스코는 10년을 있었고, 구단주 딘 스파노스도 어떻게든 시즌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보려고 했던 것 같았는데 63점을 얻어맞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변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이크 브라우닝 이제 선발 3연승입니다. 저는 초심자의 행운이 3연승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요. 4쿼터에만 21득점을 하며 연장전으로 경기를 끌고 간 신시내티가 이겼습니다. 특히 정규시간 종료 직전 티 히긴스의 캐치와 터치다운 익스텐션이 예술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명장면이 참 많이 나온 경기였는데요. 연장전에는 미네소타 선발 쿼터백으로 나온 닉 멀런스의 QB 스닉을 신시내티가 막았고, 브라우닝은 플로레스 바이킹스 수비 코디네이터의 예측 불가한 블리츠 패턴에도 당황하지 않고 패스를 던지며 결국 보이드와 클러치 플레이를 만듭니다. 그 패스가 사실상 끝내기 필드골을 셋업하면서 신시내티는 조버로우 없이 브라우닝과 플레이오프까지 가게 생겼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324야드의 터치다운 2개, 인터셉션 하나를 던졌는데 시즌 성적을 전체적으로 보면 리그 톱급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패스 성공률이 73.6%나 되네요. 내년에 다른 팀에서 선발로 볼 수 있을까요? 미네소타는 러싱 어택도 잘 풀렸고, 멀런스도 에디슨 제퍼슨과 호켄슨을 잘 활용하면서 경기력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는데 아쉽네요. 피츠버그는 변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총 공격야드가 216야드밖에 안 됐을 뿐더러 턴오버도 콜츠의 0개에 비해 3개나 더 많이 저지르며 무너졌습니다. 경기 초반 분위기는 피츠버그 쪽으로 다 기울었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의 필드골 미스 그리고 펀트까지 블록당하면서 피츠버그는 초반에 좋은 필드 포지션과 함께 13대 0으로 앞서갑니다. 그 후 득점이 없었다는 게 문제죠. 민슈의 깔끔한 215야드 3터치다운 성적이 있긴 했지만 사실 트레이 서먼과 타일러 구드슨이 이끌었던 러싱 어택이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는 페널티 8개로 101야드나 뺏겼네요. 컬처가 참 옛날 같지 않습니다. 스틸러스. 지난 4경기 동안 인터셉션, 펌블 다 합쳐서 턴오버만 9개를 기록했던 고프가 덴버를 상대로 턴오버 없이 터치다운만 5개를 만들었습니다. 고프도 잘한 건 맞지만 라이언스 전체적으로 덴버를 압도했네요. 자미어 깁스 100 러싱야드, 몽꼬메리 85 러싱야드, 아몰라 세인트 브라운 112 리셉션 야드. 근데 또 디트로이트 수비는 덴버 공격을 287 토탈 야드로 틀어 막았습니다. 특히 전반에는 덴버 득점이 아예 없었죠. 라포르타는 이 경기에서만 터치다운을 3개를 만들며 루키로서 최초로 한 시즌 70개의 캐치와 700야드 그리고 터치다운 9개를 기록한 타이트엔드가 됐습니다. 진짜 디트로이트가 지구 우승을 하게 되면 30년 만에 하게 되는 겁니다. 1957년 이후 플레이오프 승리가 단 한 번밖에 없는 디트로이트가 이번 시즌 역사를 다시 써내려갈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조 플래코가 인터셉션을 3개나 던졌습니다. 그런데 374야드의 터치다운 2개 그리고 4쿼터에만 13득점을 만들며 경기는 이겼습니다. 시카고가 이 경기는 가져갈 줄 알았는데 17대 7로 이기고 있다가 역전패 당했습니다. 특히 클리블랜드의 러싱을 29야드로 틀어막고도 득점을 꾸준히 해내지 못하며 졌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마지막 필즈의 헤일메리 패스였죠. 바운드가 되고 무니가 분명히 잡을 수 있었는데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진짜 조베리는 제발 내년에 안 보였으면 좋겠네요. 러시아드는 두 자릿수로 맞긴 했지만 베이커 메이필드에게 381야드와 터치다운 4개를 허용했습니다. 슬로우 리시버들을 전혀 못 막았고 고드윈에게만 155야드를 내줬습니다. 특히 서드다운 컨버전을 11번의 기회 중에 7번이나 성공시킨 템파베이는 경기 내내 꾸준히 야금야금 전진하며 달아났습니다. 그린베이 공격은 나쁘지 않았는데 러싱 어택이 아쉬웠긴 했습니다. 분명히 경기 첫 드라이브에서만 40야드 이상을 기록한 에런 존스의 폭발력이 쭉 이어질 줄 알았지만 사실상 그 후 러싱은 사라졌죠.
조던 러브의 패서 레이팅은 111.5로 꽤 효율적인 플레이가 나왔는데 가끔 부정확한 패스들이 드라이브를 멈췄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메이필드의 경기력이 돋보였던 게임이었네요. 색도 5번이나 당했는데 잘 뛰었습니다. 연장전으로 갔던 경기, CJ 스트라우드의 부상으로 인해 대신 출전한 케이스 키넘 선수가 팀을 이끌고 타이트한 경기에서 승리를 챙겼습니다. 키넘이 경기 운영을 잘하긴 했지만 사실 싱글테리가 혼자 러쉬 26번으로 121야드나 가져오며 밸런스가 갖춰진 공격으로 사실상 져야 되는 경기를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간 것이 승리까지 이어졌습니다. 레비스는 매경기 그렇듯이 정말 최선을 다해 뛰었는데 공격 라인이 보호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서 색을 7번이나 당했습니다. 연장전에는 색을 당하고 못 일어나는 모습까지 나왔었죠. 타이탄스 쪽에서 몰든의 44야드 픽식스로 13대0 스코어를 만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테네시가 쉽게 이기는 줄 알았는데 휴스턴 수비가 엄청난 의지로 테네시 공격을 후반에 틀어 막았습니다. 이제 테네시는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0%라고 합니다. 휴스턴은 아무래도 플레이오프까지 갈 것 같아 보이네요. 역시 잭 윌슨은 엄청난 경기 후 바닥을 찍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말하기엔 이 쿼터에 뇌진탕 부상을 당하며 경기 대부분을 트레버 시미언이 뛰긴 했습니다. 마이애미는 타이리키 힐 없이 잘 뛸 수 있을까 걱정이 됐었습니다. 지난주에 테네시에게 무너졌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와들이 살아나며 142야드와 터치다운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결국엔 마이애미가 30대0으로 이기긴 했는데 뉴욕 제츠 수비가 야드를 많이 허용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이애미는 토탈 290야드를 기록했고 뉴욕은 총 103야드 밖에 전진하지 못했네요. 러싱과 패스 다 합쳐서 103야드면 정말 치욕스러운 경기력입니다. 이 패배로 인해 이제 제츠는 확률적으로도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에런 로저스는 아마 내년에 보겠네요. 마홈스의 2개의 인터셉션과 베일리 제피의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캔자스 시티가 이겼습니다. 양팀 모두 러싱 오펜스가 최악이었습니다. 캔자스 시티는 43야드 그리고 뉴잉글랜드는 52야드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기에 테일러 스위프트도 왔고 스위프트 팬들도 많이 왔다고 합니다. 트래비스 켈시가 수비 패스 방해 페널티를 받지 못하자 막 화내는 스위프트의 모습도 보였었는데 이제 미식축구에 대해 조금 이해를 하고 보는가 보네요. 어쨌든 켈시는 캐치가 5개 있었지만 28야드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참 실망스러운 경기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라시라이스가 9개의 타겟을 모두 잡으며 91야드와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토니는 혼자 팁볼 만들어서 상대팀한테 인터셉션을 선물해주는 거 보면 이제 그냥 안 쓰는 게 답이지 않을까요? 토미 데비토의 연승 행진이 뉴올리언스에서 멈췄습니다. 데리카가 시즌 내내 딱 이렇게만 뛰어줬다면 수비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세인츠가 지금 디비전 리드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이언츠의 공격 토탈 야드를 193야드로 막은 뉴올리언스 수비는 서드다운 컨버전도 16번 중 2번밖에 안 내줬습니다. 그 와중에 1번 리시버 크리스 올라베 없이 데리카는 터치다운을 3개나 만들었고 그중 하나는 지미 그램에게 던졌는데 그램 37입니다. 진짜 아직까지 뛰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최근 홈팬들에게 야유만 받았던 데리카에게 오늘은 환호밖에 없었습니다. 2승팀 캐롤라이나 이겨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뉴잉글랜드 팬들은 피츠버그 경기를 이긴 게 후회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캐롤라이나의 러쉬 오펜스가 129야드를 만들었습니다. 데스몬드 리더와 코데럴 패터슨의 짧은 패스 플레이가 아틀란타의 유일한 터치다운 득점이었습니다. 터치다운이 단 하나도 없었던 캐롤라이나에게 그렇게 졌네요. 아틀란타도 참 이 경기를 지면서 이제는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경기력이 좋았는데 운이 안 따라줘서 진 것도 아니고 그냥 야드도 캐롤라이나보다 적었고 러싱 오펜스도 안 보였기 때문에 당연하게 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펜서스 키커인 피네로의 끝내기 필드골이 9대7 승리를 캐롤라이나에게 안겨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LA 램스가 지난 5경기 중 4경기를 가져가게 됩니다. 요즘 기세가 무섭습니다. 램스는 스태포드 에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러쉬를 많이 했었나 싶을 정도로 효과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러싱 오펜스의 핵인 카이렌 윌리엄스가 27번 캐리에서 152야드와 터치다운을 하나 기록했습니다. 펌블 턴오버도 2번이나 있었는데 맥베이 감독이 그냥 윌리엄스를 믿고 갔죠. 리시빙 쪽에서는 역시 쿠퍼 컵이 빛났습니다. 111야드와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리시버 테리 맥클로린도 141야드의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했는데 대부분의 야드는 샘 하웰 선수가 벤치당하고 대신 뛴 제코비 브리셋 선수에게서 받은 패스였습니다. 어느 정도 경기 결과가 정해진 상황에서 가비지 타임에 28대7 경기를 28대20 경기로 만들고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역시나 퍼디가 퍼디했고 맥캐프리가 맥캐프리한 경기였습니다. 퍼디는 터치다운 4개 그리고 맥캐프리는 187 스크리미지 야드와 토탈 터치다운 3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는 막힘없었지만 오히려 걱정이 되는 부분은 수비 쪽에서 나왔습니다. 애리조나에게 러쉬 야드를 총 234야드나 내줬습니다. 항상 리드를 가지고 뛰는 팀이기 때문에 러쉬 디펜스라는 상대적 약점이 드러날 기회조차 많이 없었던 샌프란인데요. 애리조나가 이렇게 많은 러쉬 야드를 가지고 온 걸 보고 플레이오프 때 누군가가 파고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승이었지만 공격 야드도 카디널스가 더 많이 기록했고 공격 점유 시간도 거의 10분이나 차이가 났었습니다. 버팔로 빌스가 댈러스를 이렇게 무너뜨렸습니다. 댈러스는 총 공격 야드가 195야드밖에 없었습니다. 퍼스트다운 갱신 수는 정확히 14대28로
댓글로 2배나 차이가 났고, 조 브레이디 공격 코디네이터 대행이 러싱 어택으로 카우보이스의 수비를 짓밟았습니다. 러싱야드 총 266야드, 그중 179야드를 제임스 쿡이 만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조시 앨런은 이 경기에서 패스 시도를 15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러쉬 시도는 총 49번, 거의 50번을 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리드를 가져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공격 전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댈러스가 전혀 못 막았죠. 러쉬 시도당 5.4야드를 가져온 빌스는 공격 점유 시간까지 당연히 35분이나 먹었습니다. 댈러스가 정말 정신없이 끌려다니던 경기였고, 원정 경기에서는 홈과 말도 안 되게 경기력이 차이가 나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썬데이 나잇 풋볼 레이븐스 대 잭슨빌 경기와 필라델피아 대 시애틀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는 내일 밤 10시 라이브로 리뷰하겠습니다. 오늘도 댓글로 리액션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